안녕하세요. 해변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다음 창작을 위한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람이 되고 싶은 외로운 여우 소아의 이야기야. 소화는 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거든. 여우가 사람과 사랑에 빠진 거야? 왜? 잘생긴 여우가 없었나? 흠, 진정한 사랑을 찾는 일은 쉽지 않을 거야.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줄게. 천일의 약속, 엇갈린 인연. 첫 번째 장, 사람이 되고 싶은 외로운 여우. 옛날에 한 마을을 둘러싼 깊은 산 중에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구미호 소아가 있었습니다. 소아의 소원은 사람이 되어 자신을 구해주었던 사내 아이를 다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소아의 꼬리가 하나이고 그 크기가 포도송이만 했던 시절, 어미를 잃고 갑자기 혼자가 된 소아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 동굴 밖을 나섰다가 커다란 범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소아는 죽을 힘을 다해 달아났지만 사냥꾼들이 쳐놓은 덫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다리에 큰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고통에 낑낑거리는 소아를 향해 범이 서늘한 눈빛을 빛내며 다가왔습니다. 범이 소아의 목덜미를 노리며 사나운 이를 드러내는 순간 커다란 돌이 날아와 범의 주둥이를 강타했습니다. 놀란 범이 깨갱거리며 뒤로 물러선 틈을 타 푸른 그림자가 소아와 범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여우를 괴롭히다니. 소아의 앞을 막아선 것은 푸른 비단옷을 입은 얼굴이 뽀얀 사내아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라 뒤로 물러났던 범은 자신의 앞을 막은 것이 작은 활을 든 사내아이인 것을 보고는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며 몸을 낮추었습니다. 푸른 옷의 사내아이는 활을 들어 올리고 화살을 시위에 걸어 팽팽하게 당겼습니다. 그리고는 범이 자신을 향해 뛰어오르기를 침착하게 기다렸습니다. 범이 뛰어오르는 순간 사내아이가 팽팽히 당겨진 활 시위를 놓았습니다. 사내아이의 활끝에 달린 놀이개에 반사되는 햇빛이 눈부셔서 소아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급소의 화살을 맞고 큰 상처를 입은 범이 비틀거리며 숲속으로 사라지자 사내아이가 소아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는 안 돼.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들이야. 소아의 머릿속에서 엄마가 몇 번이고 당부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렇게 작은 아이가 커다란 범을 이기다니. 역시 엄마의 말이 맞나 봅니다. 소아가 도망치려고 할수록 덫이 자꾸만 소아의 다리를 파고들었습니다. 꼼짝없이 덫에 걸린 신세인 소아는 자신 쪽으로 향하는 두 손을 보며 눈을 꼭 감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래도 엄마를 곧 만날 수 있을 테니 다행이야. 잠깐의 시간이 흐르고 덫에 걸린 소아의 다리가 편안해졌습니다. 호기심이 든 소아는 황금처럼 빛나는 눈을 살짝 뜨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무릎을 꿇고 가만히 소아를 살피던 푸른 옷의 사내아이는 소아와 눈이 마주치자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해치지 않을게. 소아는 자신을 바라보며 웃는 사내아이의 두 눈이 꼭 어젯밤에 보았던 초승달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푸른 옷의 사내아이는 소아를 조심스럽게 자신의 무릎 위로 안아 올렸습니다.
부드럽고 편안한 손길에 안심한 소아는 자신의 작은 머리를 사내아이의 팔에 가만히 기대었습니다. 믿어줘서 고마워. 푸른 옷의 사내아이는 맑은 웃음소리를 내며 소아의 작은 몸을 끌어안고 다친 부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조심스러운 손길이 참 따뜻했습니다. 상처가 깊구나. 많이 아프겠어. 푸른 옷의 사내아이는 품에서 약을 꺼내 소아의 다친 다리 위에 바르고 자신의 비단옷을 찢어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귓가에 들리는 사내아이의 숨소리와 심장소리에 맞춰 소아의 가슴도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예쁜 여우야, 나랑 같이 갈래? 푸른 옷의 사내아이는 보드라운 소아의 꼬리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소아의 황금빛 두 눈동자와 사내아이의 맑은 검은색 눈동자가 마주쳤습니다. 들판에 가득한 하얀 꽃 때문인지 아니면 눈앞의 사내아이 때문인지 소아의 작은 코가 간지러워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소아는 간절히 대답을 기다리는 사내아이를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푸른 옷의 사내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는 그때 도련님! 도련님! 어디 계십니까? 커다란 목소리와 함께 등에 기다란 총을 맨 포수가 다가왔습니다. 소아는 엄마를 죽였던 무시무시한 총을 보고 깜짝 놀라 그대로 몸을 돌려 달아나 버렸습니다. 푸른 옷의 사내아이는 잡을 새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소아의 뒷모습을 쫓으며 앉아있다가 포수의 손에 이끌려 들판을 떠났습니다. 사내아이는 몇 번이고 뒤를 돌며 텅 빈 들판을 확인하다가 활에 매어 있던 나비놀이개를 풀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반드시 찾으러 올 테니 꼭 살아있어야 해.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떼어내며 사라지는 사내아이를 소아는 하얀 꽃들 사이에 숨어 지켜보았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소아는 하얀 꽃 위로 별빛이 쏟아지는 때까지 푸른 옷의 사내아이가 나비놀이개를 떨어뜨린 그 자리에 꿈쩍도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이었으면 너를 따라갈 수 있었을 텐데. 소아는 다리에 매인 푸른 비단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 하늘 높이 떠있는 별을 향해 소원을 빌었습니다. 별님, 자비로운 별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은 채 간절히 기도하는 소아의 목소리가 하늘 위에 있는 별에게 닿았습니다. 하얀 꽃밭에 내리는 별빛을 따라 별의 대답이 도착했습니다. 외로운 구미호 소아야, 너의 꼬리가 아홉이 되어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을 때부터 사람의 모습으로 천일을 살고 그동안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를 만나게 된다면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별에게 답을 받은 소아의 두 눈이 반짝였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천일. 과연 소아는 진정한 사랑을 찾아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장, 동굴에서 만난 남자. 강산이 변하는 10년의 세월 동안 꼬리가 하나에서 둘이 되고 둘에서 아홉이 되자 소아는 마침내 짐승의 허물을 벗고 사람으로 둔갑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는 날, 소아는 두 눈을 꼭 감고 달빛이 내리는 흰 들판을 향해 뛰어올랐습니다.
흰 꽃들 사이에 주저앉은 소아는 천천히 눈을 뜨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말 손가락이 생겼어. 소아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흰 손가락을 하나하나 세며 접어보았습니다. 새하얗고 기다란 새끼손가락에는 10년 전 만났던 사내 아이가 다친 다리를 감싸주었던 푸른 비단이 감겨 있었습니다. 신기해. 아이처럼 순수한 웃음을 터뜨리는 소아의 모습은 보는 이의 넋을 단숨에 홀릴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밤하늘을 그대로 담아낸 듯한 칠흑 같은 머리카락은 허리깨에다 부드럽게 살랑거렸고 진주처럼 흰 피부는 달빛을 받아 반짝였으며 살짝 올라간 그윽한 눈매 속에서 빛나는 짙은 호박색 눈동자는 불길을 가둬놓은 보석 같았습니다. 소아는 푸른 비단을 풀어 머리를 따내린 후 끝에 묶었습니다. 소아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고 이제 1000일. 1000일 동안 사람으로 살면서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을 찾아야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아는 하얀 꽃이 나부끼는 들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커다란 나무 위에 올라 매일매일 푸른 옷을 입은 사내아이가 다시 찾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커다란 장승이 서 있는 마을 입구까지 다가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몰래 훔쳐보기도 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살던 동굴에서 홀로 사는 소아는 이제 범이나 곰 따위는 무섭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지나가는 날들이 여전히 외롭고 슬펐습니다. 풀로 만든 이불 위에 몸을 누인 소아가 동굴 천장 틈 사이로 보이는 별을 향해 나비 놀개를 들어올려 보였습니다. 별님, 그분과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별은 조용히 침묵을 지키며 반짝였습니다. 소아는 대답 없는 별을 원망하며 나비 놀개를 품에 꼭 안은 채 두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조용한 동굴 안에는 잔잔한 숨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초목이 푸른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산짐승들이 모두 자기의 굴로 들어가 몸을 떨 만큼 큰 비가 내렸습니다. 소아 또한 자신의 보금자리에 앉아 동굴 천장 틈 사이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손바닥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들이 톡톡 튀며 노래를 부르는 듯 했습니다. 소아는 차가운 동굴벽에 기대해 두 눈을 감고 습관적으로 나비놀이개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런 선객이 있었군. 잠시 실례하겠소.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놀란 소아가 나비놀이개를 등 뒤로 숨기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경계심 가득한 호박색 눈동자에 비에 쫄딱 젖은 푸른 비단옷을 입은 기골이 장대한 사내가 비춰졌습니다. 기다란 검을 든 사내는 소아의 허락도 받지 않고 동굴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비바람이 들지 않는 동굴 깊숙한 곳으로 제멋대로 침입한 사내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머리를 쓸어넘기며 소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소아의 얼굴을 바라본 사내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오호라, 선객이 이리 아리따운 여인이라니. 사내는 짙은 눈썹을 위아래로 꿈틀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의 가득한 목소리, 그리고 동굴에 난입한 사내의 푸른 비단옷, 그리운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사내의 모습에 소아의 경계심이 누그러졌습니다. 바뀐 소아의 태도를 귀신같이 눈치챈 사내는 자신감을 가지고 소아의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휴식을 방해해서 미안하오. 사내는 들고 있던 검을 아무렇게나 내려놓고
동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사내는 비에 젖어 무거워진 겉옷을 벗으며 천천히 소아의 외모를 관찰하였습니다. 흔한 가락지 없는 소탈한 차림새에도 빛나는 용모, 그리고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맑은 얼굴. 소아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사내의 눈동자에 서서히 탐욕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소아는 동굴로 갑자기 뛰어든 사내의 얼굴에서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푸른 옷의 사내 아이의 초승달 같은 웃음을 찾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헌데 연약한 여인이 어찌 이런 깊은 산속에 홀로 있는 것이오? 사내는 은근한 목소리로 추파를 던졌습니다. 순진한 소아는 커다란 두 눈을 깜빡이며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동굴이 자신의 집이라 밝힐 수 없었던 소아는 적당한 핑곗거리를 생각해냈습니다. 산을 넘어 아랫마을로 가던 중 큰 비를 만나 잠시 몸을 피한 것입니다. 도련님께서는 어찌 이런 깊은 산속에 홀로 계십니까? 소아의 목소리를 들은 사내는 턱을 괴고 두 눈을 가늘게 접었습니다. 눈앞의 아름다운 여인은 목소리조차 듣기 좋았습니다. 푸른 옷의 사내는 빙글빙글 웃으며 바닥에 놓인 검을 툭툭 쳤습니다. 마을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범이 있다고 해서 잡으러 왔소. 무슨 이유에선지 깊은 산속에 살던 위험한 짐승들이 밑으로 내려왔더군. 사내의 말을 듣고 뜨끔한 소아가 시선을 밖으로 돌렸습니다. 아마 소아에게 밀려난 맹수들이 마을 근처로 내려간 모양이었습니다. 사내는 눈앞의 아름다운 여인이 그 원흉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슬금슬금 소아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리 만난 것도 인연인데 통성명이나 하는 게 어떻겠소? 나는 아랫마을 황부자의 아들 황명선이라 하오. 사내, 아니 명선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소아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여인들은 자신이 아랫마을 제일 가는 부자인 황부자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는 순간 눈빛이 돌변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소아의 눈은 변함없이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소아라 하옵니다. 소아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명선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소아의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명선이 10년 전 자신을 구해주었던 푸른 옷의 사내아이일지도 모르니까요. 소화, 힐소에 꽃화자를 쓰나보오. 그대에게 잘 어울리는 이름이군. 소화, 어차피 비가 그칠 때까지 할 일도 없는데 서로 말동무나 해주는 게 어떻겠소? 명선의 사심이 가득 담긴 제안에 소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딸기처럼 붉은 입술이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올라가는 것을 보자 명선의 몸이 훅 달아올랐습니다. 명선은 목덜미 부근의 젖은 옷깃을 잡아당기며 손으로 부채질을 했습니다. 축축한 옷이 마르며 체온을 앗아가는 상황에서도 소아의 얼굴만 보면 더운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달아오른 몸을 식히는 명선의 눈에 누군가 몸을 누인 듯한 부드러운 풀들이 켜켜이 쌓여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누워도 됨직한 푹신한 침상처럼 보였습니다. 처음 만난 여인에게 추태를 부릴 수 없다는 생각에 명선은 시선을 억지로 떼어내 동굴밖 빗줄기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명선의 시선은 철에 달라붙은 자석처럼 소아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명선은 바짝 마른 입술을 핥으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아랫마을은 왜 가려고 한 거요? 소아는 머리끝에 메인 푸른 비단을 만지작거리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자신을 구해 주었던 푸른 옷의 사내아이를 떠올리는 소아의 얼굴은 수줍게 빛났습니다. 작약처럼 청초한 소아를 보는 명선의 두 눈이 탐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순진한 구미호 소아는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정인을 찾아 나선 길이었습니다. 과거를 더듬는 소아의 아득한 시선을 본 명선의 얼굴이 구겨졌습니다. 명선은 소아가 소중하게 어루만지고 있는 비단 댕기를 뜯어내고 싶은 충동을 누르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호, 그 운 좋은 사내가 누구요? 명선의 질문에 소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소아가 인간이 되고 싶었던 이유, 푸른 옷의 사내아이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고작 어린 시절의 얼굴뿐이었으니까요. 10년 전 범에 쫓겨 죽을 뻔한 저를 구해주신 분입니다. 딱 한 번 뵈어 그분의 이름도 신분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분을 만나면 틀림없이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여기며 마음에 간직해왔습니다. 푸른 옷의 사내아이를 떠올리는 소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랫마을에 또래 사내들의 얼굴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던 명선의 얼굴 또한 밝아졌습니다. 고작 10년 전에 한 번 만난 제대로 정체조차 모르는 경쟁자라니. 그 정도라면 감히 명선의 상대조차 되지 못할 것입니다. 명선의 두 눈에 이체가 흐르고 꿀처럼 달콤한 유혹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린 시절에 한 번 본 인연이라. 그러면 그대가 찾는 이가 나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소? 명선의 자신만만한 목소리에 소아의 얼굴이 당황으로 얼룩졌습니다. 명선은 소아가 당황한 틈을 놓치지 않고 그녀의 하얀 손을 양손으로 덥석 잡았습니다. 놓아주십시오. 명선의 거친 손길에 놀란 소아가 손을 빼려고 했으나 명선은 오히려 더 힘을 주어 소아를 자신 쪽으로 잡아당겼습니다. 가볍게 끌려온 소아의 몸이 명선의 너른 품에 안겼습니다. 당황한 소아가 명선의 가슴팍을 밀며 벗어나려 했지만 그는 단단히 뿌리 내린 소나무처럼 좀처럼 밀리지 않았습니다. 명선은 강하게 힘을 주어 소아의 어깨를 끌어안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소화, 내가 이 산에서 범에게 쫓기던 어떤 자그마한 여자아이를 구했던 것이 꼭 10년 전이오. 화살 한 발로 범을 내쫓은 나를 정녕 알아보지 못하겠소? 명선의 숨결이 소아의 귀를 간지렸습니다. 솜털이 올라온 귓가를 문지르던 소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10년 전 범에게 쫓겼을 때의 모습은 사람이 아닌 여우였으니까요. 아직 의심을 거두지 못한 소아는 품에서 나비놀이개를 꺼내 명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알아보시겠습니까? 나비놀이개를 본 명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푸른 매듭이 달린 나비놀이개. 그것은 분명 자신의 동무인 시율의 것이었습니다. 명선은 시율이 어머니의 유품이라며 소중히 활끝에 매달고 다니던 놀이개를 기억했습니다. 소아가 찾던 이의 정체를 알아챈 명선의 입이 꾹 닫혔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이 기다리는 이가 시율, 그 재수없는 놈이라고? 시율은 어린 시절부터 무예나 학문에서도 항상 자신보다 한 발 앞서 있던 동무이자 경쟁자였습니다. 게다가 중인인 자신과 달리 귀하신 양반댁 자제라는 것도 언제나 명선의 열등감을 자극했습니다. 명선은 그런 시율에게 조선의 제일 가는 미인이라 불러도 손색 없을 만큼 아름다운 여인을 얌전히 갖다 바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여인의 눈앞에 있는 것은 자신이니까요. 명선의 주먹에 힘이 들어가 손바닥에 깊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질투에 휩싸인 명선은 시유를 흠모하는 이 여인을 반드시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선은 긴장한 채 대답을 기다리는 소아의 턱을 거칠게 잡아채고는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것이 맞소. 어렸을 적 활끝에 매달고 다녔었지. 명선의 입에서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어차피 시울은 10년 전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올라가 소식이 끊겼으니 소아가 진실을 알게 될 일은 없을 테니까요. 10년 전 그날 활끝에서 빛나던 놀개를 기억하는 소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소아는 드디어 명선에 대한 의심을 거둬들였습니다. 명선의 말이 진실과 조금 다른 것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우인 자신에게는 10년 동안 하루하루 그날만을 곱씹을 정도로 특별한 날이었지만 인간인 푸른옷의 사내아이에게는 기억에서 잊힐 만큼 평범한 날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대의 정은이 나라는 걸 이제 믿을 수 있겠소? 명선은 소아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붙였습니다. 영롱한 호박색 눈동자에 명선이 가득 찼습니다. 소아는 명선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잡힌 턱 끝에서 올라오는 아릿한 통증이, 심장을 두들기는 본능이 소아에게 경고를 보냈으나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다는 기쁨에 벅찬 소아는 본능이 보내는 모든 위험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소아의 대답에 만족한 명선은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소아의 머리끝에 매인 푸른 비단을 풀어내렸습니다. 검은 비단처럼 매끄럽고 찰랑거리는 머리카락을 따라 내려간 커다란 손이 허벅지 위에 얌전히 놓인 부드러운 손으로 겹쳐졌습니다. 소아의 손등을 만지던 명선의 손가락 끝에 거슬리는 것이 만져졌습니다. 시울의 나비놀이개였습니다. 명선은 비열하게 웃으며 소아의 손에서 나비놀이개를 빼앗았습니다. 이런 낡아빠진 것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다니. 더 좋은 것으로 새로 해줄 터이니 이것은 이제 버리시오. 명선은 나비놀이개를 동굴 구석으로 던져버렸습니다. 10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나비놀이개가 커다란 돌들 사이로 떨어지는 걸 본 소아가 저도 모르게 손을 뻗었습니다. 다시 만나러 오겠다는 약속의 증표가 이토록 허무하게 사라지다니요. 푸른 옷의 사내아이를 찾아 기쁨으로 가득 찼던 마음에 한 조각 슬픔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찮은 작은 여우에게도 다정했던 사내아이는 세월이 흐른 탓일까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에 젖은 호박색 눈동자가 나비놀이개가 사라진 커다란 돌에부터 쉬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명선은 소아의 볼을 감싸지고 강제로 얼굴을 돌려 입을 맞췄습니다. 잠깐의 입맞춤 후 얼굴을 떼어낸 명선이 소아의 붉은 입술을 엄지로 누르며 말했습니다. 소아, 나와 함께 내 집으로 가는 게 어떻소? 분명 기다렸던 그 사내아이가 맞는데 알겠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는 소아를 본 명선의 굵은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쉽게 넘어오지 않는 소아를 보며 결국 명선은 마을 처녀들을 몇이나 홀린 마법의 말을 꺼내 들었습니다. 소아, 그대를 사랑하오. 사랑, 10년 동안 기다려온 말이었습니다. 명선의 말에 소아는 자신이 여우가 아닌 평범한 인간이 된 것 같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소아의 호박색 눈동자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도련님, 저는... 감정이 벅차오른 소아가 입을 열자 명선은 소아를 끌어당겨 자신의 품 안에 가두었습니다. 자신의 가슴에 기댄 소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명선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쉿,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나를 사랑한다면 그저 알겠다고 끄덕이시오. 명선의 달콤한 속삭임에 마음을 빼앗긴 소아는
얼굴을 가만히 들어 명선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유를 이겼다는 기쁨에 도취된 명선은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고는 몸을 돌려 소아를 푹신한 풀 위로 밀었습니다. 긴장한 듯 몸이 떨리는 소아에게 다가간 명선이 소아의 붉은 입술을 한 입에 삼켰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이내 동굴 안이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명선이 소아의 진정한 사랑이 맞는 걸까? 글쎄, 그건 다음 시간에 보면 알겠지? 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행복하세요. 안녕.